의회 패싱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지만 제가 볼 때 시작은 지난 8월 말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 인사검증을 통과한 수장이 이번 행감 때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박한수 지사님의 공약 1호인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법적 근거인 조례도 없이 활동하고 민선 7기에 만들어진 투자유치자문단과 유사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자문위원회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의회를 염두에 얻거나 어련히 잘 받쳐줄 것이 없는 틀림없는 따놓은 당산 같은 존재였는가 봅니다. 이것은 박한수 도정의 문화고 분위기입니다. 그 문화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무시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도와 도의회라는 것은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좋은 분위기만은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에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을 도가 입장을 발표하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절차를 의회 예산 의결이라든지 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패싱이다 또 뭐 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특별연합은 부울경 시도민이 함께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그 도착점이 바로 코앞인데 박한수 도정은 특별연합의 백머리를 돌리다 못해 침몰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 지사님께서는 특별연합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는 정확히 2018년 정도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 지속가능 발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해답이 특별연합이었습니다. 실장님, 네. 특별연합이 안 되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행정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특히 지방자치도 체제가 민주적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는 한 그 투표로 해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대한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서서 도민들도 뭐 특별연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표출해 주셨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지금 현재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에 많은 저희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큰 취지에서 초강력 협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도민들이 다 공감을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부 경남 소외가 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발전 전략을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소외론이라니 이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특별연합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 특별연합이 없이 그대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서부 경남 소외와 창원 중심 아니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특별연합의 규약이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202조에는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명칭, 관할 구역, 그리고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직,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직과 뭐 특별장의 선임 방법 이런 것들을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 10월 12일 날 입장문에서 경제동맹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부울경 상생 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기여 등의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죠. 있었죠? 그럼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까? 그럼 경제동맹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또한 동맹과 특별지자체 중 어느 곳이 중앙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자치법, 역시 자치법입니다. 164조에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연합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그런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동맹이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경제동맹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동맹은 협약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민의의 기관이자 특별연합의 한 축을 담당한 우리 도의회와는 그 어떤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지자체장들만의 존재하는 세상으로 경제동맹을 외쳐댔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무시한 채 말입니다. 그 경제동맹은 우리 도의회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 특별연합은 토대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형, 장기적 과제로 행정통합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지사님께서 김경수 지사님의 행정통합과 지금 추구하는 행정통합은 같은 거라 생각하십니까? 특별연합이 이 국정과제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정과제는 초광역협력권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찬성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특별연합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특별연합을 추진할 거냐 행정통합을 추진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의결에 동의한 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이 김경수 전 지사님의 행정통합과 내가 주장하는 통합이 같나 떨리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이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도의회 시정연설 때 전 지사가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20년 11월 4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1단계로 부산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전임 지사가 하면 통합, 특별연합이나 이런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연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결정은 집행부가 해서도 안 됩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폐지하도록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2대 인사권 독립원년을 시작하는 제대로 된 광역의회를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은 민의의 기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탈퇴조차 되지 않아 교화관이 폐지라는 꼼수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의로 기억될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